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금 생산 장기 전망에 따른 금 투자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금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 생산량이 감소하고 금 생산 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금 매장량이 고갈되고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금에 올인해서 투자하면 대박이 날까요? 그럴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당장 호들갑을 떨면서 올인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값이 금방 폭등하지 않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금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해도 아직은 연간 2,800톤 정도는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피크 때의 금 생산량 3,000톤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금 생산량이 2,000톤, 1,500톤 이렇게 크게 감소한다면 그때는 금값이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생산량의 감소가 미미하기 때문에 금에 대한 패닉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2021년까지 생산된 금의 총량이 20만 5천 톤인데 이 가운데 일부는 소실되었겠지만 대부분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금괴로 보관 중이든 주얼리 형태로 보관 중이든 금값이 폭등하면 이 보관 중인 금이 시장에 리사이클되면서 금값 상승을 억제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간 최대 3,000톤의 생산에 비해서 전 세계에서 보관 중인 금이 무려 20만 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금은 안전자산으로 투자 대상이지만 소위 말하는 주식 등의 위험 자산에 비해서 투자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실물을 보관 시 위험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어쨌든 장기 전망만 바라보고 투자하기에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림 1은 금값 상승의 장기 밴드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밴드에서 보면 2002년에는 금값이 밴드의 하한선을 근접한 후에 다시 급등하여 2011년에는 상한선을 돌파한 후 다시 하락하였고 금값은 다시 상승하여 2020년에 상한선까지 상승한 후 현재는 다소 하락하여 작은 파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값은 파동을 나타내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앞으로는 이 장기 밴드의 중심선을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 장기 전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 투자자 입장에서 금값이 이 밴드의 중심선에 근접하거나 이탈하여 하락하면 분할 매수하는 것이 낮은 가격에 금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 상한선에 근접하거나 돌파할 때 분할 매도하는 것이 높은 가격에 금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림 2는 다우 대 골드 지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다우 대 골드 지수는 다우 지수 한 단위를 사는데 필요한 금의 중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 지수가 높은 때가 금을 매수해야 하는 때이고 이 지수가 낮은 때가 금을 매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지수를 이용하면 주식과 금 가격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대응 방법은 경제위기나 전쟁 등이 발발할 징후가 있을 때 금을 분할 매수하고 그 상황이 해소될 때 금을 분할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아마도 위의 두 가지 그래프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프 없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으로서는 위에서 설명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 금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실물 금이든 금 계좌이든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금을 모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주식을 모아가는 것이 더 좋을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금을 모아가면 주식과 달리 기업이 망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 좋은 점이지만 주식 투자는 기업이 영업 실적이 좋으면 배당이 나오는데 금 투자는 배당이 없고
실물 금은 보관상의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 불리한 점이지요. 어쨌든 저축의 개념으로 금이나 주식을 모아가는 것은 돈을 써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의 투자 방법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 실물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골드바, 골드 주얼리, 골드 코인을 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물 투자는 보관에 위험이 있고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투자 목적으로는 골드바가 최고이지요. 그 다음에는 골드 주얼리라고 하겠는데, 골드 주얼리로는 순금 주얼리가 좋지. 그래도 약간의 공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 코인은 3 내지 10%의 주조비 및 프리미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함으로 순수한 금값과의 차이를 잘 비교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8K 또는 14K 주얼리는 공인과 10%의 손실률이 포함되므로 투자용이라기보다는 투자 및 패션 겸용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물 투자는 대부분 매입 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므로 매도 후 이익을 보려면 금값이 부가세 및 기타 매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금 실물 없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서는 KRX 금 계좌를 이용한 거래나 금 보유 ETF 또는 금광대, 금 관련 산업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순수한 금값 변동의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KRX 금 계좌를 이용한 매매가 세금 혜택 및 거래 수수료 측면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금 관련 ETF는 금값 변동뿐 아니라 다른 변수에 의해서도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운용 수수료 및 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거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금 선물 및 옵션과 같은 투자 방법도 있으나 이런 분야는 금융 투자 전문가의 분야이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금 사업자의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꼭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